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입니다. 자,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남 도심에는요, 보니까 그냥 갑자기 또 그냥 굵은 빗방울이 내리다가 좀 멈췄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좀 불안정한 날씨니까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 우산이라든가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요. 자, 9월 15일부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화웨이 관련된 모든 기업들, 거래 기업들이 지금 중단을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 타격을 받는다. 특집으로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요, 네 가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미국 제조 강국을 만들고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한다. 자, 두 번째, 삼성 하이닉스도 화웨이의 칩을 중단했다. 자, 세 번째, 삼성 LG도 화웨이의 스마트폰 패널 공급을 중단한다. 네 번째, 넷플릭스 너무 유명하죠? 넷플릭스 CEO 헤이스팅스가 재택근무보다는 공유 경제로 가치를 창출하자. 이렇게 지금 네 가지 특집을 갖고 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지금 제조 강국을 만들고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난 이제 9월 15일부터요. 다음 주네요.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트럼프 행정부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화웨이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은 중단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제 미국을 갖다가 강한 제조업을 만들자고 했고, 그래서 이전에 유턴하는 기업들,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미국으로 돌아와라 하고 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갖다가 하면서 미국을 한번 재건해 봅시다 한 게 트럼프의 강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 항상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대외 수출 적자가 너무 폭이 크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를 탈피하자는 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입을 줄이고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한 거래 무역의 관행을 바로잡아 보면서 대중 강경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6일 날 미 정부 기관 내 주로 들어가는 필수 의약품이라든가요, 의료 장비 같은 경우도 미국산의 구매 의무화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중국에서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아와서 미국을 갖다 재건시킵시다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미국이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면은 디커플링이죠. 수십억 달러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해서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수출 의존도도 높고 미국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수출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응 카드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9월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한번 정리하면요. 9월 15일 이전부터 화웨이 등 거래 기업, 화웨이와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9월 14일까지는 물량이라든가 거래 물품을 제공하지만은 15일부터는 미국에 의해서 대응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두 달 후에 11월 달엔 또 이제 상순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과 하이닉스도 15일부터 화웨이의 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한 삼성전자하고요, 또 SK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거래를 중단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1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요, 발표한 화웨이 추가 제재안에 따른 조치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제 큰 걱정인데요. 14일까지만 해도 화웨이의 D램, 낸드 플래시 등을 갖다가 이제 제재 전날까지는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모든 신규 거래를 이제 중단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반도체 같은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화웨이와는 거래가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2020년도 상반기 15조 8,050억 중에서 41.2%, 약 6조 5,172억이 중국에
지금 거래 기업들하고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사들인 메모리라든가 반도체 중에 대부분은 화웨이에 의해서 스마트폰, 태블릿 제작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래 기업 또 거래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글로벌에서 삼성전자 거래할 때는 애플, 도이치텔레콤, 버라이즌, 홍콩 테크노닉스와 같이 한 5개 거래 기업에 이제 이게 상관관계가 많은데요.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패널 판매를 포함해 갖고 화웨이하고 거래하는 게 연간 3%입니다. 그 의외로 이제 삼성전자는 화웨이 비중이 좀 낮은 편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요. 화웨이하고 거래하는 기업은 9월 15일 이후로 상당한 데미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충격이나 타격을 입은 것은 중국의 기업 화웨이의 당사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2, 3년 전부터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갖다가 제재하느라고 진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 9월 15일부터 본격화 진행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삼성과 LG도 화웨이의 스마트폰 패널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자, 삼성의 디스플레이하고요, LG 디스플레이 여기도 이제 화웨이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패널 공급을 갖다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5일부터 화웨이의 추가 제재가 발표되면서 미국 기술이 적용된 부품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해야지 화웨이에 팔 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는 사실 미국이 제재했을 때도 뭐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에 집중할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관련된 기업, 관련된 사업에 지금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도 제재 대상에 결국은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의 설계도에 따라서 대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드라이버 IC, 터치 IC, PMIC, 전력 관리 칩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이제 화웨이로 가는 길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완성품을 만드는, 조달을 받아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조달받고 부품 이 모든 분야가 많이 막혀갖고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올해도 예측치가 어렵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운 상태로 좀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거래 기업 중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대체 기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과 상관관계를 만져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화웨이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OLED 시장을 보니까요, 삼성이 독주입니다. 그리고 LG, BOE가 이제 2,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0년 2분기 데이터를 보니까요, 72.7%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BOE가 11.9, LG 디스플레이가 4.0의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BOE가 화웨이 물량을 갖다 거래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빼면은 결국은 4%대 LG 디스플레이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된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니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의 반도체, 스마트폰의 매출 실적과 거래 기업의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는 전 세계가 주목되고 있는 화웨이가 어떻게 지금 생존해야 되나, 또 화웨이와 관련된 거래 기업, 스마트폰 시장,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기사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을 통해 갖고 한번 좀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뭐 공유 경제로 너무 유명하죠. 넷플릭스의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 CEO가 최근에 한 말이고 이 사람의 어떤 경영 철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만 한번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2월, 3월 재택근무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 이번 주에서 거리두기 2.5에 의해서 제가 아는 기업인들을 보니까 재택근무에서 지금 업무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있잖아요. 일정한 간격과 거리두기가 계속 장기화되면은 기업들은 사실 IT라든가 네트워크 기업에 있어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서로가 모여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사업 전략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려면 구성원끼리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창의적이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 서로 모이기도 힘들고 서로 이제 생각을 공유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워낙 유명하죠. 자율성을 중시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독특한 기업 문화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뭐 사실 이 CEO 창업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밀려나서 아예 떠나라. 인사 방침이 이제 아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자, 생존자에게는, 직원들한테는 이제 최고의 수준의 자유롭게 보상도 해주고 그다음 성과도 주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보니까 전 세계적인 IT 기업이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올해는 지금 재택근무를 갖다가 이게 장려하면서 내년대 상반기라든가 최소 1분기, 2분기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 CEO는 오히려 창의성과 효율성이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기업들이 재택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지금 남은 2020년의 과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넷플릭스가 어느 기업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1997년에 창업해갖고요. 2002년도에 주식 상장,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상장했네요. 그래갖고 2019년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최근의 시가총액은요 2,200억 달러 정도니까 우리 돈 261조 원이고요. 2019년 매출액은 24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산 총계는 40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업 영역은 스마트 TV, 태블릿, 스마트폰, PC, 게임 콘솔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같이 홈콕, 뭐 그 다음에 홈밥, 홈 리조트, 그 다음에 홈 엔터테인먼트, 지금 당분간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시청률, 공유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9월 10일 지금 마무리하면서 뭐냐면요. 국가 간의 기업 간에는 서로 대등 관계와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이 너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보완 관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에는 생산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공급망 체인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공급망 체인의 어떤 원활한 수급 조정이라든가 연결보다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또 자국 논리에 의해서 이런 밸런스가 많이 지금 좀 달라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간에, 우리가 이제 국경 간에 2015년부터 전자상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경 간에 이 모든 게 이제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이 시장 자체도 작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현재는 못 가고 비행기는 못 하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한정된 제한된 정보 범위 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도 뭐 비행기를 그전에 많이 타고 올해는 못 타고 있지만은 국제 간의 비행기가 지금 운항이 지금 재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재개가 안 된 상태지만 2021년도 이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은 전 세계에는 글로벌의 자유무역이나 서로 트레이드 오프, 그 다음에 자유여행 비즈니스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활성화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2021년 되면은 공항, 항만, 비행기 관련된 모든 것 전략 방안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가 9월로 끝나고 이제 4분기를 달려가는 시점도 되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자신을 갖다가 잘 소중히 하시면서 또 업무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뭐 현재가 중요하면서 미래를 또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뭐 하루하루 생활을 갖다가 비관론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낙관적인 긍정사고를 가지면서 지금 생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방송을 이제 아침 방송 끝나니까 또 서울 강남 도심의 빗줄기가 잠깐 또 멈췄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어제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기사라든가 그 내용을 정리해갖고 조초리의 글로벌 30년의 경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서 감사드리면서 내용 포함해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은 구독 쿡쿡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그럼 내일 9월 11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